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뮬러에 미친 남자 포미남입니다. 오늘부로 대혼란의 캐나다 그랑프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의외의 결과도 많았고 날씨의 변화도 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신 그랑프리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캐나다 그랑프리 돌아보기의 첫 번째 팀으로 이 팀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RB입니다. 사실 RB는 1라운드 바레인 그랑프리, 2라운드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만 해도 이번 시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 호주 그랑프리부터 포인트를 가져오기 시작하더니 8라운드 모나코 그랑프리가 끝난 시점에는 총 24포인트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5강 진입에 발을 내밀고 있죠. 24포인트를 획득하기까지는 드라이버들의 도움, 특히 츠노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만 해도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미성숙한 행동을 보여주었던 츠노다는 바레인 그랑프리 이후부터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포인트를 팀에게 가져다 주었고, 모나코 그랑프리가 종료된 시점까지 츠노다가 획득한 포인트는 총 19포인트로 이는 2023 시즌 동안 츠노다가 획득했던 포인트인 17포인트를 이미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RB의 CEO 피터 베이어는 인터뷰에서 츠노다의 발전된 모습을 언급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활약에 RB는 츠노다에게 계약을 1년 연장할 것을 제시했고 츠노다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2025 시즌 시트도 확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츠노다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드라이버 리카도는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이애미 그랑프리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5포인트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1라운드부터 8라운드 동안 리카도가 팀에게 가져다준 포인트는 이게 전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초반에 비해서 폼이 올라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리카도의 부진한 모습에 전 F1 드라이버 자크 빌르너브는 라이브 방송에서 리카도가 왜 아직도 F1에 있는지 모르겠다, 리카도가 아직도 F1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적 때문이 아니라 평소의 이미지 때문이라고 말하며 리카도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리카도는 남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퀄리파잉, RBDO는 무난하게 Q1을 통과하더니 Q2에서는 차량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았던 페라리를 제치고 각각 4위와 8위로 시즌 두 번째로 두 드라이버 모두 Q3로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Q3에서 츠노다는 8위로 마무리, 리카도는 무려 5위로 퀄리파잉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도끼를 품었는지 보여주기도 했죠. 이후 퀄리파잉이 끝나고 인터뷰를 진행 중이던 리카도에게 자크 빌르너브가 비판했었던 일을 언급하자 리카도는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행복한 미소와 함께 Eat shit라고 말하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퀄리파잉에서 아무리 좋은 스타팅 그리드를 확보한다고 해도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상황, 더군다나 레이스 시작 전에 내린 많은 비로 트랙이 젖은 건 물론이고 그립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걱정 속에 이어진 레이스, 리카도는 레이스 첫 랩, 이번 코너에서 알론소와 해밀턴에게 추월을 허용하며 7위로 밀려났고 츠노다도 연이어 추월을 허용하며 8위에서 11위까지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리카도는 스타트 과정에서의 움직임으로 5초 페널티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25랩에서 사전트의 사고로 세이프티카 상황이 선언되었고 리카도는 바로 피트인하며 5초 페널티를 수행함과 동시에 타이어를 교체, 원래 6위와 30초가량 차이가 나던 간격이 세이프티카로 인해 약 3.3초까지 줄어들며 분위기를 뒤집을 타이밍을 잡았고, 츠노다는 타이어를 교체하는 드라이버들과는 다르게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고 오래 쓰는 전략을 선택하면서 10위에서 7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츠노다는 44랩 동안 처음부터 사용한 인터미디어트 타이어로 주행하다가 트랙이 마르고 선두주자들이 드라이 타이어로 교체하자 함께 타이어를 교체했으며 이후 6위인 알론소를 잡기 위해 맹렬히 추격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줄어들던 간격이 나중에는 점점 벌어지다가 결국 스트롤에게 추월을 허용, 이어서 오콘에게도 추월을 허용하면서 9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리카도는 또 한 번의 타이어 교체로 12위에서 레이스를 이어나가는 중이었고 10위 사인스, 11위 알본을 제쳐야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이 도움이라도 주는 듯 사인스와 알본이 경합으로 인해 모두 리타이어하게 되면서 리카도는 10위로 올라왔고 이대로만 한다면 RB의 더블 포인트를 기대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츠노다가 레이스 종료까지 단 3랩 만을 남겨놓고 8, 9번 코너에서 미끄러지며 스핀했고 큰 사고는 나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이 상황 때문에 츠노다는 14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랩 동안 리카도는 8위인 오콘을 추월하는 데 성공, 이후 이대로 레이스가 종료되며 결국 RBDO는 각각 14위와 8위로 츠노다는 레이스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아쉽게 레이스에서의 4연속 포인트 획득에 실패했고 리카도는 4포인트를 획득하며 포인트 행진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리카도는 이번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포인트를 획득하며 자신의 헤이터들에게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인트를 얻었다는 것에 취하기보다는 앞으로 포인트를 꾸준히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리카도는 항상 머릿속에 새겨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포뮬러에 미친 남자 포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